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항공사 컴플레인을 넘어선 용기와 정의에 관한 놀라운 실화입니다.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국제기술대회에서 우승한 13세의 한국인 천재 소녀가 노력의 대가로 얻은 1등석 좌석에서 갑자기 다이아몬드 회원이라는 거만한 외국인 승객에게 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놓인다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승무원들까지 일방적으로 그 외국인 승객의 편을 들며 소녀에게 굴욕적인 양보를 강요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은 시카고에서 서울로 향하는 아시아나 드래곤 항공 1등석 최고의 명당인 창가 좌석 A에서 벌어졌습니다. 주인공은 더다 윤서아, 13세의 한국 소녀입니다. 그녀가 앉은 이 좌석은 단순한 행운이 아닌 그녀의 뛰어난 재능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획득한 정당한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발의 오만한 여성 제시카 스미스는 자신이 항공사에 수천 달러를 지출한 VVIP임을 내세우며 서아를 어린애 혹은 동양인이라며 노골적으로 모욕하고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기내 승무원들인 브라이언과 캐런 수석 승무원은 그녀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기는커녕 제시카의 억압적인 태도와 고객 우대라는 명분 뒤에 숨어 서에게 굴복을 종용했습니다. 13세 소녀는 비행기 안에서 명백한 편견과 차별에 홀로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에 시선을 고정한 채 침착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가 연락한 상대는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통의 짧은 메시지가 전송되자마자 불과 5분도 채 되지 않아 상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변했습니다. 이 통화 한 번이 비행기의 이륙을 멈추게 했고 오만했던 다이아몬드 회원을 강제로 항공기에서 끌어내리게 만들었으며 차별을 조장했던 승무원 전원을 현장에서 즉시 해고시키는 전례 없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대체 이 소녀가 누구이며 그녀가 건넨 단 한 통의 전화가 어떻게 항공사 전체의 시스템과 정책을 영구적으로 바꿔놓았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불공정함에 맞서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윤서아의 놀라운 이야기를 자세히 파헤쳐 볼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하며 13세 소녀의 용기가 세계에 던진 메시지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기내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의에 맞선 한 소녀의 숭고한 용기, 그리고 결국 거대한 기업 시스템마저 바꿔놓은 놀라운 사건의 전말입니다. 모든 일은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을 떠나 서울 인천을 향하는 아시아나 드래곤 항공의 1등석 퍼스트 클래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아. 이제 막 13세가 된 한국의 밝고 총명한 소녀입니다. 서아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지방 도시에서 부모님의 헌신적인 가르침 아래 자라난 서아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천재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기술 혁신 콘테스트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겨루는 꿈의 무대였고, 서아는 자신이 개발한 환경보호용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심사위원들을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그녀의 수상은 단순한 트로피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특히 서아의 부모님은 항상 그녀에게 노력의 가치와 정직함, 그리고 스스로의 권리를 당당하게 지킬 줄 아는
긍진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서에게 이번 우승은 단순히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승의 상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시카고발 인천행 항공편의 1등석 창가 좌석 1화였습니다. 이 좌석은 항공사가 제공하는 최고의 편의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말 그대로 VIP 중에 VIP만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서아는 이 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석양이 오렌지빛과 분홍빛으로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활주로 멀리서 반짝이는 유도등들이 그녀의 가슴 속에 잔잔한 만족감과 함께 벅찬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서아는 인천에서 열리는 국제기술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이 비행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담긴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또렷하고 정갈한 글씨로 적힌 그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기내의 조명은 은은했고 신선한 커피 향과 고급스러운 향수의 냄새가 섞여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태블릿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각자의 시간을 조용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건넨 스파클링 워터를 받아든 서아는 입술에 닿는 시원한 탄산의 감촉에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 좌석은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닌 그녀가 정당하게 노력하여 획득한 그녀의 자리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했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내 앞쪽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서아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녀가 시선을 들었을 때 키가 크고 금발을 높이 묶은 서양인 여성 제시카 스미스가 1등석 구역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고 마치 자신이 이 공간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체구가 작고 조심스러운 표정의 에임이라는 여성이 따라 붙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서아의 귀에 들릴 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세상에, 이 항공사 대체 좌석 배정을 어떻게 하는 거야? 믿을 수가 없어. 제시카는 명백한 짜증과 불만을 섞어 불평했습니다. 에이미는 긴장한 미소를 지으며 제시카,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곧바로 고쳐줄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서아의 가슴에 작은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제시카의 날카로운 시선이 정확히 그녀가 앉아있는 클레이 좌석에 고정되었고 마치 훑어보는 듯한 불쾌한 시선으로 서아를 쳐다보았습니다. 제시카와 에이미는 서아의 줄 바로 옆에서 멈춰 섰습니다. 제시카는 핸드백을 쥔 손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저기요. 제시카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가시 돋친 느낌이었습니다. 서아는 시선을 들어 침착한 눈으로 제시카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서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보아하니 착오가 있었던 것 같네요. 제시카는 말하며 서아의 좌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자리는 명백히 제 것이어야 합니다. 서아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속으로는 제시카의 뻔뻔함에 놀랐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제 자리입니다. 국제 콘테스트의 상품으로 받은 좌석이에요. 그녀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시카의 입가에 가짜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녀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저는 이 항공사의 VVIP 프레스티지 회원이에요. 항상 우선 좌석이 배정되죠. 당신 같은 아이는 다른 쪽 좌석이 더 편하지 않겠어요? 제시카는 마치 서아를 한 수 아래로 보는 듯한 뉘앙스를 담아 말했습니다. 서아는 잠시
제시카의 오만한 태도를 응시하며 그 무례함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충분히 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아는 온화하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짧은 순간의 대면은 이제 막 시작된 서아의 숭고한 싸움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윤서아는 제시카 스미스의 노골적인 오만함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이 여성은 서아의 좌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 자리는 명백히 제 것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질문이나 요청의 뉘앙스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서아는 이미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을 단순히 좌석을 차지하고 있는 방해물 혹은 어린 동양인으로 여기는 노골적인 경멸을 읽어냈습니다. 서아는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학문과 기술 경쟁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실력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앉아있는 이 일레이 좌석은 그녀가 그 모든 경쟁에서 승리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좌석은 제 자리입니다. 서아는 이전보다 조금 더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시아나 드래곤 항공이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국제 청소년 기술 혁신 콘테스트의 우승자 자격으로 이 좌석을 배정받았습니다. 제 티켓과 상품 증명서를 확인해 보시겠어요? 서아는 무릎 위에 노트북을 잠시 치우고 가방에서 정갈하게 정리된 티켓과 함께 콘테스트 우승 증명서 4본을 꺼냈습니다. 제시카는 이 작은 소녀의 태도에 잠시 당황한 듯했으나 곧 입꼬리를 비틀어 조롱하는 듯한 가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콘테스트? 아주 귀여운 이야기네요. 하지만 이 항공편에서 권리를 논하자면 제 경우가 훨씬 강력할 겁니다. 제시카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오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항공사의 VVIP 프레스티지 회원으로 지난 10년간 수십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저는 모든 퍼스트 클래스 승무원과 기장들에게 항상 최우선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어요. 당신은 글쎄요, 분명히 항공사가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아마 좌석을 업그레이드 받은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작은 틈을 타서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녀는 이 말을 하면서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당신 같은 어린애가 여기에 앉아 있을 리 없다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내뿜었습니다. 서아는 제시카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논쟁을 벌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제시카의 모든 말이 외국인으로서의 자신과 어린아이로서의 자신을 향한 명백한 편견이자 모욕으로 각인되었습니다. 베넷 씨, 저는 제 좌석에 대해 정확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항공사가 착오를 일으켰다면 그것은 항공사와 베넷 씨 사이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충분히 편안하고 자리를 옮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연함은 제시카의 오만함을 압도하는 듯했습니다. 제시카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동행이었던 에이미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제시카의 팔을 당겼습니다. 그때 잘 다려진 제복을 입은 남자 승무원 브라이언 정오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전문가다운 태도를 갖추고 있었으나 눈빛에는 이미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한 짜증이 엿보였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브라이언이 물으며 서아와 제시카 사이로 시선을 교차했습니다. 문제라뇨? 당연히 문제죠.
제시카가 목소리를 높이며 연극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제 좌석이 엉뚱한 사람에게 잘못 배정되었어요. 당장 해결해 줘요. 브라이언은 서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침착하게 앉아있는 서아의 모습에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착오는 없습니다. 이 좌석은 제 것입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제시카의 강력한 압력과 서아의 조용한 확신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듯 했습니다. 티켓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는 서아에게 공손하지만 어딘가 의심하는 듯한 어조로 요청했습니다. 서아는 더 이상 말없이 티켓과 증명서를 브라이언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콘테스트 현장에서도 수없이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증명해야 했고 그 경험들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켰습니다. 브라이언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좌석은 윤서아 승객님의 좌석이 정확합니다. 제시카의 눈이 가늘어지며 일순간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무너졌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 막판에 업그레이드한 거겠지. 그런 꼼수 부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녀는 짜증을 섞어 말했습니다. 서아는 날카로운 반박을 삼키고 대신 제시카를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이제 지정된 좌석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에이미가 제시카의 팔을 살짝 잡아 끌며 속삭였지만 제시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알아도. 제시카는 목소리를 낮추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나는 항상 1등석에 타는 사람이야. 당신 같은 어린애에게.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에이미가 급하게 말을 막았습니다. 브라이언은 헛기침을 하며 제시카에게 다른 불만 사항이 있으시면 수석 승무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제시카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얼굴을 찌푸린 채 캐빈 앞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에이미를 뒤따르게 하면서도 그녀의 불평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서아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호기심과 무언의 평가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대우는 서아에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도 아닐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굴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서아는 좌석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고쳐 쓰고 다음 프레젠테이션 전략을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순간 서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시카의 도전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침착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가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제시카 스미스가 캐빈 앞쪽으로 물러나면서 기내의 공기는 일시적으로 진정된 듯 했지만 윤서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파문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읽으려 애썼지만 제시카의 가시 돋친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어린애에게. 그 말 속에는 서아를 외국인으로서 더욱이 어린아이로서 노골적으로 얕보는 모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몇 주간 콘테스트에 참가하면서 서아는 비슷한 시선들을 수없이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이 좌석은 그녀의 노력과 재능의 결실이었고 누구에게도 양보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서아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활주로를 비추고 멀리 유도등들이 밤의 어둠 속에서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겉으로는 태블릿이나 책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지만 서아는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몇은 서에게 동정하는 듯 했지만 아무도 나서서 입을 열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런 시선들을 무시하고 노트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에서의 포럼은 그녀의 미래를 열어줄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어떤 방해도 그녀의 결의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조용한 결의가 다시 한번 시험받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캐빈 앞쪽에서 하이힐 소리가 날카롭게 울리며 제시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방금 전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제시카의 뒤를 따라 단정한 제복을 입은 수석 승무원 캐런 김 가칭이 뒤따랐습니다. 캐런은 전문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상황의 복잡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서아의 줄 옆에 멈춰 서서 팔짱을 끼었습니다. 그녀의 핸드백이 마치 권위의 상징처럼 팔에 걸려 있었습니다. 캐런, 이 문제를 해결해 줘요. 제시카는 명령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캐런은 서아에게 시선을 돌렸고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윤서아 승객님, 상황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다른 좌석으로 잠시 이동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1등석 좌석에서도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서아는 그 이면에 숨겨진 압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만족할 때까지 이 문제를 끝내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서아는 노트북에서 시선을 들어 캐런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좌석을 정당하게 획득했습니다. 이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시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돼. 나는 VVIP 프레스티지 회원이라고요? 이 항공사에 수천 달러를 써왔어요. 당신 같은 어린애가. 그녀는 말을 도중에 멈췄지만 그 당신 같은 이라는 말에는 서아를 외국인이자 어린아이로서 얕잡아 보는 노골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에이미가 멋쩍은 듯 제시카의 팔을 살짝 잡아 끌며 제시카, 진정해라고 속삭였지만 제시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제시카의 말을 뼈저리게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베네 씨, 당신의 회원 자격은 저와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좌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항공사가 실수를 했다면 그것은 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온화했지만 강철 같은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일순간 말문을 잃었습니다. 서아의 당당한 태도에 압도당한 듯했습니다. 캐런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직감하고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윤서아 승객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단지 모든 분께 편안한 비행을 제공해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다른 좌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이 상황은 즉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청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좌석이 아닙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왜 저의 정당한 권리를 양보해야 하는가입니다. 저는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기내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은 서아, 제시카, 캐런 사이를 오갔습니다. 몇몇은 흥미진진하게, 몇몇은 민망한 듯 눈을 돌렸습니다. 제시카는 얼굴이 붉어졌고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캐런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당신들의 대응 방식인가요? 내가 이 항공사에 몇 년 동안 충성했는데 이런 대우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회사 고위층에 연락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캐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아는 제시카의 위협을 조용히 들으며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손가락을 움직여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연락을 취한 상대는 김태준, 가칭, 아시아나 드래곤 항공의 이사 QD 중 한 명으로 콘테스트 행사에서 만나 신뢰 관계를 쌓은 인물이었습니다. 서아는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태준 이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행 중 부당한 대우, 특히 외국인으로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누른 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시카의 소라는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캐런은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로 가고 있음을 느끼고 브라이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브라이언은 어깨를 으쓱하며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기장님을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캐런이 속삭였고 브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시카는 여전히 서아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서아는 이미 노트북으로 돌아가 프레젠테이션 메모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평정심은 제시카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는 듯했습니다. 제시카는 에이미를 향해 돌아서며 짜증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저 애가 어떻게 저렇게 잘난 척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외국인일 뿐인데. 서아는 제시카의 말을 흘려들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노트북에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 작은 싸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천에서의 포럼, 그녀의 미래,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 그것들이 그녀의 초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이 싸움이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보낸 몇 주 동안 서아는 외국인으로서 경시되는 순간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입장을 지킴으로써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캐런이 기장을 부르러 간 사이 기내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승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고 서아는 그들의 호기심과 판단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고 활주로의 유도등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서아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제시카가 아무리 소란을 피우고 캐런이나 브라이언이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서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킬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상황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격렬하게 폭발할 것입니다. 윤서아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는 순간 기내의 공기는 다시 한번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며 노트북에 시선을 되돌렸지만 내심 작은 흥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이사의 신속한 대응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서한은 이 싸움이 단순한 자리 다툼을 넘어 외국인으로서 또 어린아이로서 경시당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시카 스미스는 여전히 서화의 줄 근처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미소가 어렴풋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서화에 대한 짜증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제시카 옆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고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듯했습니다. 수석 승무원 캐런, 김은 브라이언 정과 갤리에서 긴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캐런의 목소리는 떨렸고 평소의 자신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이거 큰일 났어. 본사 개입이야. 저 소녀 단순한 승객이 아닐지도 몰라. 분명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 브라이언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미심쩍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에이, 설마요. 그냥 고객 서비스 쪽 아는 사람이 있겠죠.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캐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모르잖아. 그녀가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했어. 보통 승객이 그런 짓을 해. 우리가 실수했을 수도 있어. 브라이언은 입술을 깨물었고 뭔가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기장인 윌리엄 박보의 목소리가 캐빈을 채웠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기장입니다. 본사 지시에 따라 출발이 잠시 지연될 예정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번져나갔습니다. 캐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그녀는 브라이언을 바라보았습니다. 본사? 이 타이밍에? 이건 분명히 그녀의 짓이야. 브라이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의 평소 자신감은 사라지고 공포가 얼굴에 드리워 있었습니다. 서한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의 활주로 유도등이 멀리서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김태준 이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상황은 그녀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시카의 도전, 캐런과 브라이언의 잘못된 대응, 이 모든 것이 그녀가 건넨 단 하나의 전화에 의해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한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승리의 길을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캐빈 문이 조용히 열리고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토마스 리와 다니엘 강코바, 아시아나 드래곤 항공 본사에서 파견된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즉시 모든 이의 시선을 집중시켰고 승객들의 웅성거림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토마스는 키가 크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다니엘은 태블릿을 쥐고 있었고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서한은 그들을 흘끗 보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김태준 이사의 조치는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신속했습니다. 토마스는 캐빈을 가볍게 둘러본 후 캐런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김수석 승무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캐런은 목이 메인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접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토마스는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왔습니다. 당신과 당신 팀과 즉시 할 말이 있습니다. 브라이언이
근처에 멍하니 서 있었고 캐런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토마스는 갤리로 향하라는 제스처를 했고 캐런과 브라이언은 굳은 발걸음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캐빈 문이 닫히고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제시카는 목을 길게 빼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려 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짜증만 가득했습니다. 서아는 노트북을 펴고 프레젠테이션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녀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싸움의 중심에 있었지만 조용하고 당당했습니다. 갤리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습니다. 토마스와 다니엘은 전문가다운 침착함을 유지하며 캐런과 브라이언을 마주했습니다. 토마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비행에 관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복수의 증언과 본사의 기록에 근거하여 당신들의 행동은 비전문적이었으며 항공사의 명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캐런의 눈이 커졌고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희는 단지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토마스는 손을 들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논쟁의 여지는 없습니다. 당신들의 대응은 승객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조장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얼굴이 새하얘졌고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해입니다. 저희는 아무 잘못도. 그가 외쳤지만 다니엘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승객의 증언과 기록은 명확합니다. 이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토마스는 캐빈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기내에서 나가 주십시오. 보안 요원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캐런은 만견자실했고 그녀의 오랜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브라이언은 손을 떨며 반박하려 했지만 토마스의 단호한 시선에 압도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늘어뜨린 채 보안 요원에게 이끌려 캐빈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기내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만족감이 떠올랐지만 곧바로 감추었습니다. 그녀는 승리를 자랑하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개인적인 승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기내 승무원들이 보안 요원의 안내를 받아 퇴거하고 문이 닫히자 1등석 캐빈은 기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승객들의 웅성거림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전과는 달리 조심스럽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모두가 13세 소녀의 침묵 속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의 전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제시카 스미스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갤리 앞에서 일어난 일이 자신과는 무관한 그저 승무원들의 실수로 인한 단순한 해고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은 여전히 서아를 향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자리에 앉아있던 몸을 일으켜 다시 토마스 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책임자죠? 당신이 누구든 방금 이 사태에 대해 설명해야 할 거예요. 제시카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이 항공사의 VVIP 프레스티지 회원이에요. 수십만 달러를 써왔다고. 고작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충성스러운 직원을 해고하다니 말이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모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시카의 목소리는 캐빈 전체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승객들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토마스 리를 향해 몸을 숙이며 서아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다 이 외국인 아이 때문이야. 저 애가 소란을 키운 거라고요. 나는 그저
내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을 뿐인데 그녀의 말은 노골적으로 서아를 비난하고 있었고 승객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에이미는 얼굴을 감싸며 창피한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서아는 노트북에 시선을 고정한 채 제시카의 외침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굳이 직접적으로 맞설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이미 그녀의 손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리는 제시카를 응시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낮고 냉정해졌습니다. 베넷 씨, 당신의 회원 자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본사의 조치는 윤서와 승객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당신의 행동은 기내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제시카의 눈이 커졌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내리라고?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다이아몬드 회원이라고. 하지만 토마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회원 자격은 항공사의 규정이나 다른 승객에 대한 존중을 면제해주는 면허가 아닙니다. 밖에서 보안 요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기내에서 퇴거해 주십시오. 캐빈 문이 다시 열리고 제복을 입은 2명의 보안 요원이 나타났습니다. 제시카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이런 건 용납 못해. 본사에 항의할 거야. 라고 외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승객들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아무도 그녀에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케빈은 다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서아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싸움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토마스 리가 서아의 좌석으로 다가왔고 깊은 존경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아 승객님, 이번 여행에서의 불쾌한 경험에 대해 항공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관련된 직원들은 본 항공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서아는 그를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속한 대응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저는 항공사의 정책과 직원 교육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승객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지만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힘을 확신했습니다. 기내의 엔진이 낮은 운궁거림을 내며 아시아나 드래곤 항공의 1등석 캐빈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토마스 리는 잠시 후 다시 서어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서아 승객님, 다시 한번 이 불쾌한 경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항공사를 대표하여 2년간의 1등석 무료 티켓을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서아는 토마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시선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온화했습니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국적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승객이 공평하게 대우받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일이 그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마스는 서아의 말에 압도된 듯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직원 교육과 전면적인 재검토를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아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서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토마스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캐빈 앞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서한은 노트북을 다시 펼쳐 인천 포럼의 최종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뿐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이 뒤따를 때까지 그녀는 이 문제를 주시할 작정이었습니다. 비행기는 활주로를 따라 이동하며 이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캐빈 내부의 공기는 마침내 가벼워졌고 승객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몇몇은 태블릿을 들었고 몇몇은 눈을 감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서한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카고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며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를 회상했습니다. 콘테스트장에서 외국인으로서 또 어린 소녀로서 무시당하거나 경시당했던 수많은 순간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수많은 외국인 승객들이 직면하는 편견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캐빈 조명이 부드럽게 빛나는 가운데 서한은 노트북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했습니다. 그녀의 정갈한 글씨가 페이지를 채워나갔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가르쳐준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꿋꿋하게 맞서거라. 내 가치는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란다. 서한은 그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이 비행에서의 싸움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그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분량은 1060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최종 결론을 맺겠습니다. 윤서아가 노트북에 시선을 고정한 채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미세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일련의 소동은 잠시 비행을 멈추게 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태도와 김태준 이사의 신속한 조치가 낳은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부당함은 묵과되지 않았고 책임은 즉각적으로 물어졌습니다. 기내 승객들은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경이로움과 함께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13세의 소녀의 침착함이 항공사의 고위 관계자들을 움직이고 수년 경력의 승무원들을 단칼에 잘라냈으며 VVIP 프레스티지 회원이라는 절대 권력처럼 보이던 인물까지 기내에서 쫓아냈다는 사실은 이 1등석 캐빈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소녀가 단순한 천재 이상의 도덕적 용기를 갖춘 리더임을 깨달았습니다. 토마스 리와 다니엘 강은 캐빈 중앙에서 잠시 멈춰 서서 일련의 조치를 마무리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문적이고 단호한 태도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리는 손에 든 태블릿을 확인하며 제시카 스미스 및 퇴거된 승무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내부 조치와 징계호를 보고하는 듯 했습니다. 다니엘 강 팀장님, 토마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김수석과 정승무원의 인사 기록은 즉시 차별 및 비전문적 행위를 사유로 갱신될 것입니다. 특히 정승무원이 윤서아 승객에게 꼼수 부리는 사람들이라는 발언을 했던 부분은 승객 녹취 기록에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 이상의 인종적 편견이 내포된 모욕구로 간주됩니다. 그들의 해고는 정당합니다.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예, 토마스 본부장님. 그리고 VVIP 제시카 스미스건은 가장 중대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녀는 항공사 규정을 어기고 승객에게 물리적, 언어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특히 이 외국인 아이라는 발언을 반복하며 기내 환경을 악화시킨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서아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좌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차별과 권위, 남용의 문제로 다뤄지는 것. 그녀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미동도 없이 노트북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의 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토마스 리는 다시 서아의 자리로 와서 정중하게 멈춰 섰습니다. 윤서아 승객님, 이제 최종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해당 승무원들은 규정에 따라 즉시 해고되었으며 기내 난동 및 차별적 행위를 주도한 제시카 스미스 씨에게는 본 항공사의 VIP 프레스티지엄 회원 자격이 즉시 박탈되었고 향후 본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 이용이 영구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 발표는 기내에 남아있던 승객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VIP 자격 박탈과 영구 탑승 금지라는 조치는 항공사가 이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서아는 드디어 노트북을 덮고 토마스 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결정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토마스는 안도한 듯 하면서도 여전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이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당신께서 요청하신 대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다양성 및 포용성 (Diversity and Inclusion) 교육 프로그램날을 재정립하고 모든 직원이 국적, 연령, 인종에 관계없이 승객을 존중하도록 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즉시 시작할 것입니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서아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제가 개인적으로 불편을 겪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 차별을 경험하는 수많은 외국인 승객들의 존엄성입니다. 시스템의 재정비인가 이 사건의 진정한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토마스 리는 진심으로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3세 소녀의 성숙한 통찰력과 개인적인 보상을 넘어 사회적 정의를 요구하는 숭고함에 깊은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서아 승객님, 저희는 당신의 숭고한 요청을 항공사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저희 회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행기는 이륙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소동과 갈등을 겪은 후 이 비행기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 비로소 날개를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아는 이륙하는 비행기의 엔진 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마음속에 새겨진 부모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이겼습니다. 단순한 좌석 전쟁이 아닌 편견과 억압에 맞선 존엄성의 싸움다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한 명의 승무원이나 한 명의 VVIP를 쫓아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 전체의 정책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책임의 무게미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비행은 단순한 시카고발 서울행이 아니라 새로운 윤리 기준을 향한 비행이 되었습니다. 기내 승무원 캐런 김과 브라이언 전기 보안 요원의 안내를 받아 침통한 얼굴로 퇴거하는 모습은 1등석 캐빈 전체에 충격적인 정적을 안겼습니다. 그들의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광경은 특권 계층의 승객에게 굴복했던 항공사 내부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두 명의 본사 대표, 토마스 리와 다니엘 강, 그리고 여전히
분노와 모멸감에 사로잡혀 있는 제시카 스미스에게 쏠렸습니다. 제시카는 2명의 승무원이 해고되는 순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갤리에서 벌어진 일이 그저 항공사 내부의 문제일 뿐이라고 치부하며 자신의 VVIP 지위가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은 13세 소녀의 용기보다, 심지어 항공사 본사의 공식적인 조치보다 더 강력해 보이려 했습니다. 제시카는 캐빈 중앙으로 다시 걸어 나와 토마스 리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날카롭고 히스테릭했습니다. 당신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나는 지난 10년 동안 이 항공사에 수십만 달러를 썼다고요. 내 충성심은 무시하고 고작 저 외국인 아이의 말 한마디에 내 전담 승무원들을 자른 건가요? 이게 VVIP 대우 방식이에요? 토마스 리는 제시카의 격앙된 외침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동요 없이 냉철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서아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소한 해프닝이 아닌 규정 위반 및 차별 행위로 다루어야 했습니다. 베넷 씨, 당신의 회원 자격과 항공사에 대한 기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윤서아 승객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넘어 기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과 위협을 조성한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제시카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위협이라니? 내가 뭘? 나는 그저 내 자리를 주장했을 뿐이야. 저 아이가 소란을 키운 거라고, 저 외국인이. 그녀는 다시 한번 서아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 아이가 문제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순간 그녀의 입에서 나온 노골적인 외국인이라는 단어는 모든 승객들에게 그녀의 행동, 기저에 깔린 편견과 인종차별적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서아는 드디어 노트북을 닫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시카를 응시했지만 어떠한 분노나 적개심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착함은 제시카의 격렬한 분노와 극명하게 대비되며 오히려 제시카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토마스 리는 제시카의 마지막 외침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넷 씨, 당신의 행동은 항공사의 승객, 존중 및 안전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당신의 반복적인 모욕과 소란 행위는 캐빈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항공사의 정책에 따라 우리는 당신에게 항공기 퇴거를 명령합니다. 토마스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시카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나를 내쫓아 내가 틀렸다는 거야. 나는 VVIP라고. 그녀는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특권의식은 자신이 이 상황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강이 차가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베넷 씨, 당신의 회원 자격은 당신이 다른 승객들을 존중하지 않을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최종적이며 당신의 VVIP 프레스티지 회원 자격은 즉시 박탈됩니다. 또한 기내 난동 및 직원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본 항공사의 영구 탑승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조치는 제시카가 가장 두려워했을 자신이 누려왔던 특권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항공사의 최우선 고객이 아니며 영원히 이 항공사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가 손짓하자 대기 중이던 보안 요원 2명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시카는 최후의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이럴 수 없어. 나는 변호사를 선임할 거야. 항공사를 고소할 거라고?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보안 요원들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승객들은 이 드라마틱한 장면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제식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에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한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시카 스미스의 울부짖음은 캐빈 밖으로 멀어져 갔고 문이 닫히자 비로소 기내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윤서아는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본 후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어떤 승리감보다도 자신이 요청한 공정함의 원칙이 관철되었다는 사실만에 대한 깊은 만족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이겼습니다.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존엄성을 위한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거대한 특권의식과 구조적 차별에 대한 가장 적절하고 강력한 응징을 불러왔습니다.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달려나가는 비행기의 속도처럼 항공사의 시스템 변화도 이제 멈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랜 혼란을 겪은 아시아나 드래곤 항공의 1등석 캐빈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제시카 스미스, 캐런 김, 브라이언 정이 모두 기내에서 사라진 후 승객들의 시선에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거새로운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윤서아가 앉아있는 창가 좌석 1레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이제 단순한 1등석이 아니라 정의와 원칙이 승리한 자리의 상징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멀어지는 시카고 도시의 불빛은 점점 작아졌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고요한 자부심과 성취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싸움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 순간 자신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이들을 위해 변화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토마스 리 본부장이 다시 서아의 좌석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아 승객님, 다시 한번 이 불쾌한 경험에 대해 저희 항공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항공사에 미친 파장은 단순히 직원 해고 수준이 아니었음을 토마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불편함에 대한 보상으로 2년간 유효한 전 세계 1등석 무료 티켓들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아는 토마스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지만 온화했습니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보상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모든 승객이 국적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대우받는 시스템범입니다. 이 사건이 그를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토마스는 서아의 말에 잠시 압도당한 듯 했으나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내부 규정을 철저히 재정비할 것입니다. 저희 항공사는 직원들의 훈련과 서비스 정책 전반을 즉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신의 숭고한 뜻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아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펼쳐 인천 포럼의 최종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말뿐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항공사의 행동이 뒤따를 때까지 그녀는 이 문제를 주시할 작정이었습니다. 몇 주 후 아시아나 드래곤 항공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승객 및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직원들에 대한 다양성 및 포용성 훈련 프로그램 도입화, 그리고 승객 응대에 관한 엄격한 새 정책 시행을 천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명은 시카고발 서울행 비행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관계자들에게 그 배경은 명확했습니다. 이 변화는 사회관계 망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서아의 행동을 찬양하며 이 사건이 항공업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광범위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아는 서울에 도착한 후 포럼에서 뛰어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이며 또 다른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의 팀은 그녀의 냉철한 리더십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변화의 시작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시아나 드래곤 항공 내부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김태준 이사를 필두로 한 태스크포스 팀이 조직되어 모든 직급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차별 교육 산업을 실시했습니다. 제시카 스미스는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지만 기내에서 녹화된 승객들의 증언과 기록으로 인해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VVIP 회원 자격은 완전히 박탈되었으며 항공사 이용 금지는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에이미 제시카의 동행는 나중에 서아에게 개인적인 사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제시카를 막지 못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당신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서아는 그 편지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에이미를 비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아의 이야기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13세 소녀가 항공사의 불공정한 시스템에 맞서 세상을 바꿨다. 는 내용의 트윗은 수천 건의 리트윗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밤용기와 정의의 상징으로 여겼고, 특히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들과 젊은 세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서아는 이 소동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날 그녀는 그 힘을 세상에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13세 소녀 윤서아의 용감했던 비행은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이 이야기의 진정한 메시지는 이제 막 우리 사회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서아는 시카고에서 서울로 향하는 그 길고 혼란스러웠던 여정 내내 단지 자신의 안락한 좌석을 되찾으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도특권 의식과 편견이 만연한 시스템 덕 속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할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을 지켜냈습니다. 인천 포럼에서의 성공적인 발표를 마친 서아는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만들어낸 파장은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수개월 후 아시아나 드래곤 항공은 새로운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승객들의 불만은 현저히 감소했고 직원들의 응대는 더욱 정중하고 포용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변화는 오직 고 윤서아라는 한
개인의 단호한 행동이 이끌어낸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항공업계 전체도 이 사건을 계기로 다양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했으며 다른 항공사들 역시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과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던 서한은 자신의 행동이 일회적인 승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변화의 시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포럼에서 만난 다른 젊은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가치를 경시하더라도 스스로의 가치를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변화를 만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 말은 강당을 가득 채운 젊은이들의 가슴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일하는 젊은 한국인들과 일상에서 불공정한 대우에 직면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녀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한은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다음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술을 이용해 세상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명확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앞으로도 외국인으로서 또 어린 여성으로서 경시되는 순간들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힘은 바로 조용한 결의와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에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서한은 항공사 이사 김태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하 양, 약속대로 시스템 전체를 재검토했네.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은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자네 덕분에 우리 항공사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네. 서한은 전화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우받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감시해야 합니다. 김 이사는 웃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자네 정말 13세가 맞나? 마치 베테랑 리더 같군. 서한은 작게 웃으며 단지 부모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윤서하였다면 압도적인 특권과 불공정함 앞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제시카 스미스처럼 VVIP라는 지위가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고 믿는 특권의식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런 김과 브라이언 정처럼 원만한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불의에 동조하는 모습 또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와 공정함의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윤서아는 편견과 부당한 대우에 직면했으나 조용한 힘으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온 세상에 외친 것입니다. 국적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그 누구도 존엄성을 가지고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경시하는 자는 반드시 그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윤서아처럼 자신의 가치를 믿고 불공정함에 맞설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3세 소녀의 목소리는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역시 변화를 일으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공정함과 존중의 메시지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그녀의 용기를 기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윤서아의 비행은 끝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장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